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갑오 동학혁명의 삼걸, 김계남. 김계남은 전북 정읍시 산회면 동곡리 지금실에서 김대연의 셋째 아들로 출생했다. 계남이란 이름은 도강김씨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동학교단에서 호칭된 벼로인 것 같다. 태인은 이웃 근구의 온평과 아울러 호남에서 동학이 가장 세를 떨친 곳이다. 그 가운데 산회면 동곡리는 김계남의 출생지일 뿐 아니라 전봉준의 성장지로 갑오 동학혁명의 요람지라 할 수 있다. 갑오년 6월 김계남의 남원 정벌군이 이곳 지금실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전봉준, 손아준과 아울러 갑오 동학혁명의 삼걸로 일컫는 김계남은 그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강경파였다. 그는 남원을 본거지로 우도의 금산, 무주, 진안, 장수, 용담을 비롯해 좌도를 호령하였고 순천에 영호도회소를 설치하고 대접주 김인배로 하여금 영남의 서남부 지방을 관장케 했다. 그는 정부의 회유에 응하지 않았다. 대원군의 효유문을 가지고 찾아온 정송무 일행을 곤장을 치고 2달 동안이나 연금하기도 했다. 김계남은 전봉준과 시국에 대한 견해를 달리해 행동도 서로 달리했다. 전봉준은 공초에서 내가 왕사에 협력하자고 권유했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아 상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9월 봉기에도 행동을 달리했다. 김계남은 한 달쯤 늦게 10월에 남원에서 오천군을 이끌고 안귀복 이수일을 선봉장으로 전봉준과는 달리 전주와 금산을 거쳐 청주로 진격했다. 그리고 북상 도중 전주에서 남원부사 이용헌, 고부군수 양필환을 체포했는데 굴복하지 않고 반항하자 일거에 이들을 참수하였던 것이다. 그는 11월 10일 청주성을 공격했으나 일본군에 패하여 진잠을 거쳐 태인으로 돌아와 태인 장금리에 사는 매부 서영기 집에 잠거 있다가 임병찬의 고발로 음력 12월 1일 강화 병방 황원주에 피체되어 전주로 이송되었다. 김계남은 태인 서영기 집에 잠거했었는데 이웃 종송리 임병찬이 김종섭을 시켜 송룡 집으로 유인했다. 종송리는 회문산 자락으로 서영기 마을보다 험하고 높은 곳에 위치하니 더욱 안전한 곳으로 와 있으라는 것이었다. 임병찬은 김계남을 종송리로 유인해놓고 김송현, 임병욱, 송도용을 시켜 전라도 관찰사 이도재에 고발하니 이도재는 황원주로 하여금 강화병 80명을 거느리고 종송리에 와서 12월 1일 새벽 김계남을 잡아갔다. 다음해 정월 정부에서는 논공 행상으로 임병찬의 임실군수를 제수했으나 임병찬은 이를 사양했다. 정부는 임병찬 대신 황원주를 임실군수로 제수했다. 전라관찰사 이도재는 김계남의 명성에 겁을 먹고 서울로 압송하는 데 위험을 느껴 12월 3일 서교장에서 임의로 처형해버렸다. 이렇게 허망하게 최후를 마치니 나이 42세였다. 그의 머리는 서울로 압송되어 12월 25일 서소문 밖에 3일간 매달았다가 다시 전주로 내려보내 매달았다. 일본 공사 이노우에는 조선 정부에 서한을 보내 비도의 처형은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체포된 비도들은 일본군에 넘겨 처리토로 가라고 요구했었다. 그런데 전라관찰사가 김계남을 단독으로 처형하자 일본 공사는 조선 정부의 전라관찰사를 불러들여 그 까닭을 엄중히 조사하여 공사에 알려주고 그에 대한 처분 문제는 공동으로 상의하자고 요구해왔다. 난처하게 된 조선 정부에서는 경위를 해명하고 그에 대한 처분을 할 터이니 불러들여 조사하는 것만은 재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간신히 이를 모면했다. 그리고 전라관찰사는 올봉 2등 지전에 처했다. 김계남, 그는 동학시대를 참으로 치열하게 산 사람이다.